안녕하세요. 연어인포맥스 서용태입니다. 3일 홍콩 증시랑 중국 본토 증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증시, 홍콩 항생 지수가 트레이더들이 버블 발언을 떨치면서 상승했다고 그렇게 헤드라인 달았는데요.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4% 오르고 있고요. 선전 성분 지수는 어제 내림세를 반납을 하면서 1.2%,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랑 중국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던 거는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거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발언을 하면서 흔들렸는데요.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부동산 거품,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해외 금융시장에 거품이 있다고도 말했고, 또 대출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분이 이제 거수칭 주석으로서 중국의 그래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는 그 정도 격의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아무튼 은행과 보험업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은행보험 은보감의 주석이시니까요. 또 어떤 발언을 했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도 어제 좀 다뤄줬고, 그리고 또 해외 언론이 특히 일제히 탑으로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어제의 낙폭을 중국 증시가 되돌리는 데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움찔했다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또 좀 그 불안감이 완화가 돼서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전문가 중국 증권 현지 증권사의 분석을 포커스 맞춰 전해드리고요. 저상증권은 이제 어제의 발언이 의미하는 게 부동산 거품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다, 이런 점을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융자 규제가 더 강화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또 거주석이 어제 한 발언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을 하면서 금융 완화를 했고, 자산 가격 인플레 발생을 하면서 가장 거품이 좀 끼는데, 또 중국 시장에 중국 자산에 또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 또 좀 어떤 익스포저가 있고, 또 해외의 어떤 자본 유입으로 어떤 리스크가 또 전이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도 저상증권은 해외 금융시장에 버블 리스크가 있고, 또 해외 금융시장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중국 국내로 또 옮겨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주식의 리스크가 또 중요하다고 좀 집중을 했습니다. 또 거주석이 어제 대출금리가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요. 일단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완화적인 통화정책 영향으로 대출 가정평균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말에 5.44%에서 2020년에 5.03%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저상증권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대출금리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2분기 말에 고점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자연적인 결과라는 뜻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반등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재정정책 같은 걸 좀 철회를 하고 해소를 하면서 은행도 또 경제도 회복을 하고 경기가 또 과열이 되면서 중국 상업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올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여기 대해서도 거타이진환증권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거타이진환증권 이제 분석을 한 거 따르면은 이 헤드라인은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거주석이 했던 발언은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더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역시나 이제 대출금리가 반등한다는 것은 재정부양책을 좀 철회하면서 상업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올린다, 이렇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라고 거주석이 그런 전제를 깔고 말했다, 이런 의미고, 또 거주석이 어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는 최근에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생산자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대출금리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 대출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금융긴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중국 시장이 오늘 또 안도감에 반등을 한 거고요. 또 거주석이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과거에도 좀 자산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발언을 좀
계속해서 내놨습니다. 이번 발언도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꽤 일관성이 있다고 거타이지나증권은 분석을 하고요. 또 정책 조정과 좀 관련이 깊은 그런 발언은 좀 계속해서 뭐 내놓지는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을 거타이지나는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타이지나는 통화 정책은 안정성이 현재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중앙은행 뭐 주어가 생략했지만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쉽사리 조정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뭐 짜시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고 쪼치 이게 사이클이라는 뜻인데 뭐 쪼치의 주기 사이클 이렇게 번역되고요. 뭐 금리는 중국어로 이제 뭐 리류라고도 하고 아니면 리시라고도 합니다. 또 거타이지나는 경제상을 보면 인민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짜시 쪼치를 시작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외부 리스크가 또 여전하고요. 또 중국 현재 물가 수준이 중앙은행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뭐 높지 않다, 그게 충분하게 높지 않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요, 중국의 고위 관계자가 자산 거품에 대한 자산 거품 우려하는 발언을 내놨고, 하지만은 중앙은행이 금융 긴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하나 나왔는데요. 최신 PMI, 서비스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2월 서비스 PMI는 51.5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신 PMI는 여기 작년 4월 44.4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중국의 기업 활동이 좀 늘어나고 하는 게 좀 2월에 좀 완만해졌다 그런 신호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합성 PMI, 2월 합성 PMI는 51.7로 역시 1월에 52.2보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경기 확장을 뜻하는 이제 50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신 인사이트 그룹의 왕저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회복 모멘텀이 모두 약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인포맥스 소영태였습니다.